안녕하세요. 경희고봉한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원인이 되는 HPV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진 검사입니다. 팝스미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검사로 암 진단이 가능하다고 연구를 한 연구자의 이름을 딴 검사법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궁경부암 검진이 바로 이 세포진 검사입니다.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해당 연도에 검사를 못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다음 해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자궁경부암 검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로 암의 유무에 대한 검사가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궁경부암이 의심이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검사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포진 검사의 결과 없이 무작정 지화학대경이나 조직 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 검사가 좀 덜 침습적, 그러니까 조직 검사처럼 이렇게 살점을 직접 떼어내서 통증이나 조직에 이렇게 손상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서 조직의 변형된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검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전 시간에 자궁경부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상피세포의 특성상 계속 변화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포가 변화를 하면서 낡은 세포들은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필요 없는 세포들은 이게 탈락을 하게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진 검사는 이렇게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들을 이렇게 작은 솔로 살살 긁어 모아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상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검사 방법을 보면 대략 상상이 되시겠지만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마당에 땅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좋지 않은 흙이 있는 것 같은데 땅을 죄다 파볼 수는 없으니까 마당을 슥슥 빗자루질을 해서 나오는 겉면의 흙들을 모아 분석을 해봐서 그 중에 좋은 흙이 있나 안 좋은 흙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검사의 장점과 단점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가장 큰 장점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흙을 죄다 파보지 않아도 되니까 마당이 손상당할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쓸어볼 수 있으니 검사의 빈도도 높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쓸어 모은 흙 중에 좋지 않은 흙이 발견되었다면 그게 과연 마당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이상이 있다라고 나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 한 가지가, 좋지 않은 흙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좋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야?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마당을 슥슥 이렇게 빗자루질만 해봤기 때문에 안 좋은 흙이 쓸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포지군 검사의 위음성률, 즉 실제 병이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병이 없다고 나오는 확률이
연구자에 따라서 20에서 5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편, 검사치고는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추후에 언급할 그러니까 HPV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나 질 확대경 등의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이 세포진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액상세포 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통적인 세포진 검사는 세포를 이렇게 쓸어 담은 소를 유리 슬라이드에 문질러서 세포를 이제 고정하는 과정, 이걸 이제 도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얻어지는 세포의 양과 질이 부족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세포를 쓸어낸 그 솔 자체를 보존액에다 이렇게 딱 넣어서 세포를 모두 이제 채취한 후에 그 중에 뭐 점액이나 뭐 염증 세포, 이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필요한 세포만을 선별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바로 액상세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방법은 같지만 세포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과정이 다르게 된 것인데요. 이 방법이 이제 기존 세포진 검사의 오류를 보정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결과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그 많은 기대에 반해 민감도나 특이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도 두 검사 간의 정확도는 유사하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액상세포 검사가 HPV에 대한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도 합니다만 결과의 정확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이 전통적인 세포진 검사의 경우 국가에서는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액상세포 검사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본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이런 위 음성률이 높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국가에서 2년마다 무료로 시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니까 덜 침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검사가 마냥 그렇게 쉽고 자주 하고 싶은 그런 검사는 아니에요. 물론 다른 검사, 조직 검사나 뭐 확대경 이런 검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한 입장에서도 이 검사를 그렇게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마당을 쓸어보고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게 HPV 검사 또는 질 확대경 또는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하는 검사,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세포진 검사여서 오늘은 세포진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